2025년 12월 30일 종목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12월 30일 8시 기준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흐름을 확인해 보게 되면 안랩이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대한제당이 또 매도 처리가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대동이 약세가 이어졌고요. 그 다음에 노머스의 경우 10%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Y2 솔루션이 약세가 좀 이어졌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YG 엔터테인먼트 상승을 했죠. 엔터주가 상승을 많이 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인테크는 매수 포기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인 하나비전과 어버브 반도체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파세코입니다. 현재 16% 정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7,970원인데 이 7,97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대동의 경우는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대통령인 푸틴을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일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는데 하락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밀렸기 때문에 홀딩하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한항공의 죄송합니다. STI의 경우는 계속 이전 12월 15일 날 형성되었던 고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 같아요. 적어도 32,3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이 오늘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어요. 지난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환율에 대한 이슈 때문에 호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협력사가 해킹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 임직원의 정보 유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약세가 이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중요한 건 지금 환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아직은 여행주가 상승할 여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오션플랜트 약세 이어졌고요. 안랩이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건 조금 더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버티는 겁니다. 물론 지난 월요일의 경우 지지선 부근까지 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없는 조정이 있는데 지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9,500원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YN텍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큰 폭으로 하락은 아니었고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6,750원에서 6,800원인데 이 저항을 지금 뚫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다음으로 대한제당의 경우는 지지선을 이탈하는 것 때문에 리스크 관리하는 게 맞아요. 대한제당은 매도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노머스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27,500원이었는데 이 27,500원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목표가로 체크를 한 게 27,5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목표가 부근까지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래서 이 종목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상향 조정할 테니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변경을 하는 게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일단은 이탈가를 27,000원까지 올리셔도 될 것 같아요. 27,000원대까지 올리고 목표가의 경우는 이전 저항이 형성되었었던 곳이 31,500원이었습니다. 31,5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28% 정도 수익이 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화승 엔터프라이즈의 경우는 여전히 뭐 지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Y2 솔루션 급변등이 계속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피지컬 AI 쪽이랑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화요일의 경우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밀렸기 때문에 뭐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2%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완벽한 저항을 뚫기 위해서는 44,0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44,000원대를 돌파를 하게 되면 47,000원대까지는 금방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거의 5% 가까이 수익 나고 있고요. YG 엔터테인먼트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저항을 형성을 했던 가격이 66,000원 부근이었는데 돌파 시도를 계속 하기는 했습니다만 화요일 날 기관과 외국인이 돌파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잡고 저항을 뚫고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YG 엔터테인먼트를 이전에 63,500원으로 이탈가를 제시를 했는데 66,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하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66,000원으로 이탈가 상향 조정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화비전도 5%대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던 가격이 이 가격이었어요. 45,000원 전후였는데 이 45,000원을 돌파를 하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51,000원대까지 단기적인 목표가로 잡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보브 반도체도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었던 가격이 12,000원인데 그 위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큰 악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대한제당만 손절 처리를 한 걸로 확인을 하고요. 안랩은 조금 더 버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세코 이탈가는 7,400원으로 변경을 해놨으니까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 노머스와 YG 엔터테인먼트의 이탈가가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보브 반도체도 변경을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매수가가 11,400원이었잖아요. 이탈가 11,400원으로 상향 조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큰 의미 없죠. 수익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변경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